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네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주말입니다. 뭐, 스타링크라는, 이슈. 최근에 이제,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이제, 올해 이제 1분기에 진출하려고 했지만은, 2분기에 이제 한국에 진출할 거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하고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고사항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뭔가 새로운 테마주라던가 돌파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얼마 전에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AI 쪽이죠. AI 쪽이 시장의 핵심적인 그런 이제 테마주로 그리고 또 이제 매년 초반에는 이제 신기술과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게 되는데 올해는 이름을 살짝 바꿨어요. AI 관련 종목이긴 한데 이게 이제 챗봇으로 바꿔서 최근에 이제 뭐 솔트럭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번에 이제 또 스타링크와 관련해서 저궤도 위성 이게 무엇인지 관련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스타링크 코리아 법인을 설립을 해서요. 2분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할 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전파관리소에 서울 설비 미보유 기간 통신 사업자로 신청을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통신사와는 협력 없이 또 별도의 법인을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지금 우리 주파수 논란이 좀 있었던 뭐 28GHz라든가 이런 대역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주파수 배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국내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은 스타링크 우리나라에서 과연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것은 위성통신이기 때문에 막 저 산악 지역이라던가 이렇게 넓은 지역 국가에서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도시 지역이고 워낙 촘촘하게 돼 있고 좀 저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반적인 소비자를 상대로 경쟁력은 거의 없다. 현재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스타링크가 미국에서 가격이 대략 13만 7천 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월 5만 4천 원 수준, 설치 비용이 대략 600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현재로서는 당장은 뭐 기내 와이파이라든가 해상 통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UAM, 군사적 뭐 이런 부분, 뭐 산악 지역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경쟁력이 좀 있겠지만 일반 대도시에서는 사실상 승산이 별로 없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앨런 머스크도 거기에 대해서 이미 못을 박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들어오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5G보다는 향후 10년 안에 6G 시대가 돌아가게 되겠죠. 이 6G 시대를 노린 자 그런 노린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위성을 띄우는 거죠. 시계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그럼 스페이스X라는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스페이스X라는 것은 2002년도에 앨런 머스크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당분간은 뭐 주식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주식이 아니죠. 앨런 머스크가 54%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구글이 8% 정도 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국내에서 넥슨이 여기에 190억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는 세계 최초의 상용 우주선을 발사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궤도 발사체를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궤도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거 성공했죠. 향후 뭐 100번까지 재활용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력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영상을 보시게 되면 위성을 날리고 나서 그 1단 부스터가 자동으로 해양으로 떨어집니다.
역추진을 해가지고 떨어질 때 이제 해상에서 착륙을 시켜서 재활용하게 되는 자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초 민간인 우주인 도킹에도 성공한 기업이 스페이스X가 되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특히 이제 발사체 최강이고요. 로켓 엔진 최강이죠. 우주 화물선 뭐 향후에 아르테미스라든가 이런 프로젝트에 전부 다 스페이스X의 기술이 사용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위성 인터넷 역시 최강자입니다. 그리고 행성 간 우주선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향후에 이제 스페이스X는 2030년 정도까지 총 42,000여 개의 인공위성을 발사 예정인데요. 현재는 대략 3,000여 개가 발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42,000개라는 숫자는 지금까지 현 인류가 쏘아 올렸던 위성보다 4배 이상 그런 많은 수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향후에 10년 안에 발사를 한다. 그걸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펠컨 1 실패 이후에 4번째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펠컨 9 같은 경우는 로켓을 그대로 회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2027년까지 위성 12,000개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이제 경쟁 업체,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는 업체들로 보게 되면 아마존 프로젝트가 위성 한 3,300개 정도 발사 예정이고, 영국의 윈웹이 한 2,000여 개 정도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6G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 우주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림에 보는 게 이제 펠컨 1이에요. 여기 이제 4번 실패하다가 이제 3번 실패 후에 4번째 성공을 했고요. 요 펠컨 9인데요. 이게 이제 발사체를 그대로 수직으로 쏘고 나서 그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스페이스X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타링크는요. 세계 어디에서나 최대 1GBps에 달하는 초고색 인터넷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속도가 그렇게 많이 빠르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넓은 지역을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위성은 너무 높아요. 정지 궤도라든가 이 개성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궤도를 낮춰서요. 지연 시간도 짧게 만들고 또 저렴하고 속도도 빠르게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이 스타링크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성이 커버하는 영역 자체가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보이는 공간에 방법은요. 하늘이 보이는 그런 공간에 안테나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모뎀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로 다시 선을 연결하면 이제 인터넷이 사용 가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이제 촘촘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성을 많이 발사해서 이런 이 커버하는 영역이 좁아지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이게 바로 스타링크가 되겠습니다. 첫 단계를 보시게 되면 고도 540에서 570km의 위성 4,400여 개,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도 330에서 340km 지역의 위성 7,500여 개 발사, 그리고 세 번째는 위성을 향후 3만 개 추가 발사를 해서 완전히 감싸겠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하겠다. 그리고 초반에는 뭐 이렇게 좀 광대역한 나라에서만 사용하게 되겠지만 10년 안에는 대도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성 한 개의 중량이 대략 100에서 400kg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성 한 기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 면적이 116만 제곱미터 정도, 총 위성 제작 12,000기인데요. 향후 42,000대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이제 이 작동 원리를 보게 되면 위성을 엄청나게 써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에 이 저궤도 구간에 어마어마한 위성을 촘촘하게 연계시키겠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실제 하늘에 찍었던
스타링크의 그 위성들이 일렬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행렬을 하면서. 그게 지금 하늘에 찍혔던 그런 모습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리고 요 그림을 보게 되면 대략 뭐 이해 가실 거예요. 궤도에서 자, 이 수신기가 있겠죠. 수신기가 있겠고요. 뭐 이렇게 통해서 뭐 수신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다.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스타링크라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좀 많이 알려졌어요. 머스크가 스타링크 15,000대를 지원했다가 또 이거를 또 취소했다가 그래서 좀 논란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큰 위기가 발생했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통신 시설이 망가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테나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안테나 요것만 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위성을 따라다녀요. 이렇게 돌면서 이 머리를 굴리면서 트래킹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것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인터넷이 사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통신 시설이 좀 미약한 국가 그리고 광대역한 국가 여기 지역을 전부 다 선으로 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선으로 다 깔려 있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스타링크가 당장은 큰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궤도 위성 관련 종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 시스템, 그리고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겠죠.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위성, 뭐 로켓부터 시작을 해서 다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워낙 대기업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주가 흐름이요. 야, 요즘 우리나라의 주식 보면 전부 다 아래로 꽂아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우주항공 때문에 간다기보다는 우리 알고 이 방위산업 쪽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하나 시스템이 조금 더 거기 관련된 종목인데요. 하나 시스템은 주가가 별로 아직까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궤도 위성 관련주 대표적인 업체는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인텔리안테크라는 업체는 원래 해상용 위성통신 우리 배에 보시게 되면요. 배에서도 전화가 되죠. 바로 위성통신으로 됩니다. 뭐 우리 좀비 영화 반도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위성통신으로 하게 되죠. 그만큼 이제 이 해상에 필요한 위성통신 안테나 국산화 1위 기업이고 세계에서도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물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저궤도 위성 안테나는 지금 테슬라가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다 자체 기술로 할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스페이스X 외에 5개 사업자가 있겠죠. 스페이스X는 본인이 하는 거고 스페이스X 외에 그러니까 스페이스X 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제외 5개 저궤도 사업자 그러니까 뭐 아마존, 뭐 윈웹이라던가 이런 기업들과 이 안테나 공급을 이제 논의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인텔리아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쇠주가 되겠죠. 한번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주식이 흐름이 아주 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가 좀 꺾이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큰 수익을 줄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의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세트랙 I라는 기업이 있죠. 세트랙 I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했던 기업이에요. 최대 주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이제 위성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저궤도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린다고 했을 때 위성 사업 수혜를 받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위성 플랫폼 그리고 뭐 방위 산업 그리고 위성 영상 판매라던가
위성 영상 분석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건 다 제치고 위성 이 플랫폼 요 부분들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트랙 I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좀 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좀 나타나는 뭐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아르테미스라던가 또 우리나라 누리호 3차 발사인가요? 요것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까지 감안한다면 뭐 현재로서는 아주 좋은 그런 바닥권 상승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저궤도 위성 관련 종목 중에서 또 하나 AP위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AP위성이라는 기업은요. 위성 단말기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위성 휴대폰도 만들고 있고요. 위성 통신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체 플랫폼 저궤도 소형 위성이죠. 그리고 위성 본체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성 탑재재 국산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AP위성이라는 주가의 한번 모습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뭐 충분히 또 안전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노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좀 약해요. 차기 군 위성 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중형 위성 개발 사업 중에서 X밴드 송신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아래 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제노코는 데이터 전송 속도로 봤을 때 미국의 기업, 프랑스의 기업과 봤을 때 720mbps니까 조금 더 빠르다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그 기업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자체만 가지고 제노코는 대장주로 뛰어오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노코의 주가도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은 쉽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요 투자에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